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지금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 결정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형사 사건에서 무슨 재산 동결이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요. 네. 우리가 그 민사 사건을 할 때에 미리 재산을 잡아놓는 것을 이른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듯이 형사 사건에도 다른 사건과 달리 뇌물죄나 국고손실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그 몰수 추징에 관한 법률상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그 재판에 넘긴 것이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뇌물죄고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와 같은 동일한 금액 36억 5천만 원 정도를 나중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몰수 추징은 바로 직접 받은 사람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받지 못할 때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넘긴 그 재판부인 법원에다가 지금 그 우리 민사 소송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하듯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재산 지금 내곡동에 있는 사저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난번 그 삼성동에서 있었던 그것을 팔아서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돈 한 40억 원 합계해서 한 60억 원 가량의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른바 몰수 추징 보전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할지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징 보전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동결을 한다.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잠깐 그 개략적인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세하게는 얼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아시다시피 그 고위공직자는 다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되기 전을 봤을 때 삼성 자택을 27억 원, 예금이 한 10억 원 해서 총 37억 원 정도 됐는 것으로 재산은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속된 이후에 본인의 삼성동 사저를 60억 원 가까이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 내곡동에 있는 자택을 2층 자택을 샀고 그 나머지가 있던 재산이 보면은 현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또 수표로 해서 1억짜리 30억 해서 토탈 이 보면은 이 내곡동 재산 플러스 현금성 자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 오늘 최근에 나온 바로는 그 현금성 자산 40억 원을 현재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아 변호사가 그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영하 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변호인에게 변호사비로 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 40억을 어떻게 지금 압수 추징을 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해주셔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 2차례나 진행을 했는데 기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푼도 돈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개인적 업무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정치적 탄압 프레임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인들이 예측했듯이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 재산을 몰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는 검찰 수사가 돼 있고
최초의 이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도의 어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리적으로 지금 다투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을 이른바 통치행위다. 네. 전 정권에서도 있었는 것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해서 쓴 내역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에는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에 있는 다른 사건과 달리 유영하 변호사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변호인들도 유사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사고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